우리는 가끔 이유 없이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날을 경험합니다. 충분히 잤다고 생각했는데도 개운하지 않고 움직이기 싫고 머리가 맑지 않습니다. 이런 날은 특별히 아픈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열이 나는 것도 아니며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태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내부 대사 균형 변화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몸이 가볍게 느껴질 때와 무겁게 느껴질 때의 차이는 에너지의 양보다 에너지 사용, 환경과 정리 속도의 차이에 더 가깝습니다. 세포는 끊임없이 활동하며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산물이 생성되고 이러한 물질은 일정 속도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처리와 배출이 원활하면 몸은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리 속도가 느려지면 피로감과 무거움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대사 과정은 매우 복잡하지만 기본 구조는 단순합니다. 에너지를 만들고 사용하고 남은 것을 정리하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 과정에 관여하는 주요 기관은 간, 장, 신장, 순환계입니다. 각각의 기능이 연결되어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합니다. 어느 한 부분의 속도가 느려지면 전체 흐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은 대사 부산물을 처리하고 변형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은 배출 과정에 관여합니다. 신장은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고 배출을 담당합니다. 순환계는 물질 이동을 담당합니다. 이 시스템이 원활하면 내부 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몸이 무겁게 느껴질 때는 이 정리 시스템 중 일부가 일시적으로 느려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면 부족, 스트레스, 식사 패턴 변화, 활동량 감소, 수분 부족 같은 요인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각각 작아 보이지만 동시에 작용하면 체감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수면은 회복과 정리 과정의 핵심입니다. 깊은 수면이 부족하면 회복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날 피로가 남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 역시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자율신경 균형이 변화하고 혈류 분포와 대사 패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장 상태에서는 회복보다 대응이 우선되기 때문에 정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식사 패턴도 중요합니다. 늦은 시간에 식사나 과도한 음식 섭취는 대사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회복 시간에 소화 작업이 들어오면 정리 과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활동량 감소도 영향을 줍니다. 움직임은 순환을 촉진하고 대사 부산물 제거를 돕습니다. 활동이 줄어들면 정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분 상태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순환과 배출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체내 환경이 농축되면 무거움과 피로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몸은 매우 민감한 균형 시스템입니다. 작은 변화가 누적되면 체감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날은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내부 정리 속도 변화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복된다면 생활 패턴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몸은 항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대사 균형이 흔들렸다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신호를 이해하면 관리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날에는 흔히 함께 나타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바로 붓기입니다. 얼굴이 부어 보이거나 손가락이 뻐근하게 느껴지고 몸 전체가 둔해진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수분을 많이 마셔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체내 수분 분포와 이동 균형이 일시적으로 변했을 가능성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상당 부분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수분은 혈액, 세포 내부, 세포 사이 공간에 분포하며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흡수와 배출, 이동이 균형을 이루면서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이 겹치면 수분 이동 패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몸이 무겁게 느껴지거나 붓는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주요 기관은 신장과 순환계입니다. 신장은 체내 수분과 전해질 농도를 조절하고 필요 없는 물질을 배출합니다. 순환계는 수분과 영양소, 대사 부산물을 이동시키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이 두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체내 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수면 부족은 수분 균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호르몬 분비 리듬이 변화하고 체액 조절 패턴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날 붓기가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스트레스 역시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체액 분포와 순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체액 이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식사 패턴도 중요합니다. 염분 섭취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탄수화물 섭취가 늘어나면 체내 수분 보유 패턴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탄수화물은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되면서 수분을 함께 저장합니다. 이 과정이 체중 변화와 붓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활동량 감소도 영향을 줍니다. 움직임은 순환을 돕고 체액 이동을 촉진합니다. 오래 앉아 있거나 움직임이 부족하면 체액 정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리가 붓는 느낌이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수분 섭취 자체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부족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과도해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체내 조절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림프 순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림프계는 조직 사이 공간에 있는 체액을 회수하고 면역 기능과도 연결됩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림프 흐름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무거움과 붓기 느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붓기를 단순히 체중 증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체내 수분 분포 변화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시적인 변화라면 회복될 수 있지만 반복된다면 생활 패턴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날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체액 균형 변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분 대사와 순환 상태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얼굴이 자주 붓고 몸이 둔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수분 이동과 순환 균형 변화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연결을 이해하면 관리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상태를 이해하려면 각각의 기관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 간, 순환계는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기관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이 연결 구조 속에서 어느 한 부분의 속도가 느려지면 전체 흐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사 정체 상태는 바로 이런 흐름 변화의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간은 대사 부산물을 처리하고 변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음식에서 흡수된 영양소를 가공하고 필요 없는 물질을 분해하며 배출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간에서 처리된 물질이 실제로 몸 밖으로 나가려면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바로 장과 신장, 그리고 순환계입니다. 장에서는 담즙을 통해 전달된 물질이 배변과 함께 배출됩니다. 장 운동이 느려지면 이 과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배변 리듬이 불규칙하면 체내 정리 속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 수분과 전해질을 조절하고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수분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순환이 느려지면 배출 효율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환계는 이 모든 과정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혈액과 림프 흐름이 원활하면 물질 이동과 교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활동량이 줄어들거나 긴장이 높아지면 순환 패턴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림프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림프는 조직 사이 공간에 있는 체액을 회수하고 면역 기능과도 연결됩니다. 림프 흐름은 심장 펌프에 의해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근육 움직임과 호흡에 영향을 받습니다. 움직임이 부족하면 림프 흐름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날은 이러한 시스템 중 하나 또는 여러 부분의 속도가 일시적으로 느려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간에서 처리되는 속도, 장 배출 속도, 순환 이동 속도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체감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이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면 중에는 회복과 정리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깊은 수면이 부족하면 회복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역시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자율신경 균형이 변하고 혈류 분포와 장 운동 패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장 상태에서는 정리보다 대응이 우선됩니다. 식사 패턴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늦은 시간에 식사나 과도한 음식 섭취는 대사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회복 시간에 소화 작업이 들어오면 정리 과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활동량 감소 역시 정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움직임은 순환과 림프 흐름을 촉진하고 장 운동을 자극합니다. 활동이 줄어들면 정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몸은 항상 균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 일시적인 정체 상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날은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내부 흐름 속도 변화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를 단순히 피곤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복된다면 생활 패턴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몸은 항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몸이 둔하고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장, 간, 순환 시스템 중 일부가 느려졌다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연결을 이해하면 관리 방향도 더 명확해집니다.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상태는 대부분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 패턴이 누적되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몸의 입장에서 보면 특정 습관들이 반복되면서 대사 정리 속도를 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향을 주는 요소는 수면 리듬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회복과 정리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깊은 수면이 부족하거나 취침 시간이 불규칙하면 회복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늦게 잠드는 습관이 반복되면 다음날 몸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늦은 시간의 식사입니다. 밤은 원래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취침 전 음식 섭취가 지속되면 간과 소화 시스템은 계속 작업을 해야 합니다. 회복과 정리 시간이 줄어들면서 대사 정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활동 부족입니다. 움직임은 순환과 림프 흐름을 촉진합니다. 오랫동안 앉아있는 생활이 반복되면 체액 이동이 느려지고 정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몸이 둔하고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수분 부족입니다. 체내 수분은 순환과 배출 과정에 필수적입니다.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체액 이동과 노폐물 배출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도한 염분 섭취도 수분 균형을 흔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식사 구성입니다. 과도한 당류와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 변동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혈당 변동이 커지면 에너지 리듬도 흔들리고 피로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자율신경 균형이 변화하고 혈류 분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장 상태에서는 회복보다 대응이 우선됩니다. 정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음주입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음주 후 다음날 몸이 무거운 느낌이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불규칙한 생활 리듬입니다. 수면, 식사 활동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면 생체 리듬도 흔들립니다. 리듬이 흔들리면 대사 효율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장 기능 변화입니다. 배변 리듬이 불규칙하거나 장 운동이 느려지면 배출 과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과 간, 순환 시스템이 함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각각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체감 차이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날은 대부분 이런 생활 패턴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것은 생활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누적되면 대사 흐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생활 패턴을 돌아보면 몸이 무거워지는 원인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을 이해하면 관리 방향도 더 명확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상태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장, 간, 순환, 수분 대사 시스템의 흐름 속도가 일시적으로 느려진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을, 에너지가 부족해서라기보다 정리와 배출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때 이런 체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흐름을 다시 회복 방향으로 만들 수 있을까? 몸을 가볍게 만드는 핵심은 특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회복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몸은 원래 균형을 회복하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수면 리듬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은 회복 시스템을 안정시킵니다. 특히 취침 전 몇 시간 동안 음식 섭취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은 정리와 회복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확보하면 다음날 몸의 가벼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침 자극입니다. 기상 후 가벼운 움직임과 수분 섭취는 순환을 활성화합니다. 밤 동안 정체되었던 체액 이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짧은 스트레칭이나 걷기만으로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분 균형입니다. 충분한 수분은 순환과 배출 효율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수분 섭취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움직임입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은 순환과 림프 흐름을 느리게 만듭니다. 일정 시간마다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자세 변화만으로도 흐름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식사 리듬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면 대사 리듬이 안정됩니다. 늦은 시간의 과식은 회복 시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 구성도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호흡입니다. 깊은 호흡은 자율신경 균형을 안정시키고 림프 흐름에도 영향을 줍니다. 긴장이 높을수록 호흡은 얕아질 수 있습니다. 의식적인 호흡 조절만으로도 몸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장 리듬입니다. 규칙적인 배변은 배출 과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침 식사 후 화장실에 앉는 습관만으로도 리듬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긴장이 지속되면 회복보다 대응이 우선됩니다. 이완 활동이나 휴식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홉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몸의 흐름은 하루 만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된 자극이 누적되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몇 주 단위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은 항상 균형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균형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한 방법보다 기본 리듬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흐름이 느려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이해하면 관리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